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당권 경쟁 개막. 어제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 두 사람이 이어서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서른 의원. 네. 먼저 이재명 의원 기자회견으로 공식화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다른 주자들이 이렇게 이재명 때리기를 계속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좀 각이 잘 안 섰었거든요. 이제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제도권에서는 계속 두들겨 맞았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랄까 좀 적폐가 개혁파를 이렇게 탄압하는 그런 그림으로 프레임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외에서는 이재명의 부피가 더 커졌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네. 인기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어제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했는데 소통관 앞에 그 지지자들 행렬이 쭉 늘어섰어요. 소통관 열고 저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의 지지자들이 쭉 다 네, 뭐 이른바 모였어요? 개딸, 뭐 나이는 좀 딸이 아닌 분들도 많이 보였는데 네, 이렇게 쭉 보였었고. 이른바 개딸, 양아들 이런 지지자들. 네. 예. 메시지는 이제 이기는 민주당이라고 해서 국민이 그만됐다라고 할 때까지 당명만 빼고 모든 걸 다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에는 정당개혁, 정치개혁 이런 걸 내세운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세론, 어대명, 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기류가 좀 강하거든요. 다만 뭐 이렇게 개파 갈등 우려가 좀 여전히 있습니다. 네. 핵심이 차기 총선 공천권이기 때문에 반대파 같은 경우에는 학살을 우려해서 사생결단으로 부딪힐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당장 경쟁 주자들이 요 사법 리스크 부분, 그러니까 수사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건데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고 보냐라고 하면서 전선을 딱 설정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십수년간 비 오는 날 먼지 털듯이 털었는데 뭐가 나왔느냐 뭐 이런 말이었던 거죠. 지난 대선에서부터 계속했던 얘기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예비 경선 치러서 3명 컷오프 돼요. 네, 중앙위 투표 70% 그리고 여론조사 30%를 반영합니다. 야, 이재명 의원까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 막이 제대로 오른 느낌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어제 보면서 뭐 느꼈던 거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패배 책임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책임감으로 당대표를 맡아서 극복하겠다라고 하면 책임 있는 사람이 안 나와야지. 라고 이제 하는 여론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지방선거에 개항을 해 출마하고 선대위원장 맡아서 했던 부분들이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고 최고위원 지명, 대표가 되면 최고위원을 2명을 지명할 수 있거든요. 네. 호남계를 지명할 수도 있다. 호남 출신 의원들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건 역시 이제 지금 그러니까 특히 호남 쪽에 비명계가 좀 강력하게 비토 정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대의원들이다. 이런 권리당원들을 좀 달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관측들이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이냐, 이회창의 길을 갈 것이냐, 뭐 요걸로 지금 나뉘고 있어요. 네. 뭐냐면은 둘 다 대선에서 한 번 패배를 하고 한 명은 두 번째 대선에서 성공하고 두 번째 패배한 이 갈림길에 이제 섰다라는 건데 네.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당대표 나와서 어찌됐든 당을 수습을 해가지고 대선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회창 그 총재 같은 경우에는 총선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중간에 총재가 된 다음에 98년에 당 총재가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 갈림길에 있다라는 거고 네. 당대표를 누가 올라갈 것이냐 컷오프 3명. 컷오프 3명.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왜 관건이냐면은 소위 말해서 단일화의 가능성.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나머지 두 자리에 예를 들면은 지금 나온 사람들이 5선의 서른 의원 네. 그리고 97그룹 4인방 있잖아요. 뭐 박용진, 강병원, 강훈식, 박주민 그리고 김민석 의원 네. 그리고 이동학 최고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97그룹이 2명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단일화가 좀 더 용이합니다.
반 이재명 단일화가 그러면은 아니 근데 자 97그룹 중에 만약 박주민 의원이 올라가면은 또 단일화 반대잖아요. 예, 단일화 반대죠. 예. 박주민 의원은. 누가 올라갔냐에 따라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달라진다. 예, 나머지 3명은 또 올라가면은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김민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97그룹하고 단일화를 하는 게 모양이 이상한데 97그룹끼리는 단일화를 할 만한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에 하나 뭐 새로운 시나리오가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서른 의원은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한데 잠시 후에 서른 의원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옵니다. 제가 그 단일화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 주 관전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면 네. 원구성 협상 이제 너무 지겨운데 아마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안위 과방위 2개가 남았거든요. 네. 사개특위 같은 경우 지난주에 쟁점이 해소가 돼서 네.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2개 중에 하나 골라라. 행안위랑 과방위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우리가 나머지 할게라고 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행안위를 먹자니 과방위가 이제 요새 뭐 공영방송 때리기 이런 걸로 좀 핫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게 놓치기 아쉬울 거고 반대로 과방위를 하자니 행안위에는 그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나 이재명 후보 경찰 수사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서 행안위도 또 포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위하고 과방위가 지금 마지막 쟁점이군요. 그렇습니다. 둘 다 갖는 거는 아마 좀 쉽지 않을 텐데 민주당이 여기서 뭘 선택할까? 요걸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전당대회 얘기하다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최고위원들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그 최고위원 선거는 같이 치러지잖아요. 최고위원들은 지금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정청래, 서영교, 양이원영, 장경태 그리고 동작의 이수진 예. 이분들이 출마를 했고요. 예. 비명계에는 뭐 송갑석, 고영인, 고민정, 윤영찬 등등이고 뭐 약간 지명도가 떨어지시는 분들 몇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최고위원들에 많이 올라갈 것인가인데 문제는 이게 중앙위원회가 100% 판단을 해요. 그렇죠. 중앙위원회는 비명계가 좀 더 많습니다. 비명계가. 예. 아,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라고 하면은 친명계 중에 상당수가 또 컷오프 되면은 요것도 잡음이 있을 텐데 요거는 28일에 결정이 되니까 네.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컷오프를 최고위원들은 중앙위 600명이 결정하는 거고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론조사를 넣는 거고 30%. 차이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가죠. 신구 권력 또 충돌.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전현직 정권이 전면전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냥 여야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간 갈등으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입장문을 냈거든요.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야권 주장이랑 이제 흐름은 비슷하거든요. 귀순자가 아니라 흉악한 도주범, 엽기적 살인마다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고 합동신문의 여러 부처랑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객관성을 담보한 거다. 네.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고 사실상 추방 결정을 내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최영범 홍보수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현안 브리핑 같은 경우 대변인한테 맡기거나 그냥 다른 수석한테 맡기고 했었는데 최영범 수석이 직접 나왔어요. 네. 엽기적 살인마라고 하는데 제대로 조사도 안 해놓고 뭐 이렇게 벌써 이렇게 규정을 하냐.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왜 무시하냐. 그리고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피할 이유 없습니다. 이런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통일부에서 북송 과정을 촬영한 그 사진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네. 영상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통일부 직원이 자신의 개인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지금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개인 핸드폰이어서 이걸 공개해도 되는지 어떤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해결하고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공개가 되면은 사진이 그랬듯이 또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영상 공개 김준일 대표. 예. 지난주에도 얘기를 좀 간단히 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법과 현실의 괴리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헌법 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북한 주민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실효 지배가 미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탈북민은 난민처럼 해서 외국인 같은 대우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가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극명하게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법학자들도 북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원칙에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거를 각각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그럼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으로 맡기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든 거를 다 사법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의 사법화, 행정의 사법화가 되는 거죠.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귀순 의향서 냈는데 그러면 우리 이게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것도 쟁점이고 도망치던 이제 이게 이 사람이 귀순을 처음에 한 게 아니라 도망치다가 잡혔잖아요. 네. 뭐 NLL을 넘나들면서 4회 동안 도망치다가 그러면 도망치던 북주민 잡으면은 다 그럼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되느냐 이것도 쟁점이고 흉악범이라고 하면은 이들을 다 넘겨야 되냐 이것도 쟁점이고 쟁점이 한두 진짜 개가 아니에요. 많아요. 예. 따태경 의원이 얘기한 국제 고문 방지 협약에 의하면 흉악범이라도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또 돌려보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막 겹치더라고요. 예.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 과정을 아예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대통령실 사적 채용 후 같이 해갖고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과반 의석의 과반 동의만 하면 바로 이제 추진을 할 수 있어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대통령실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못할 거 없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 이슈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정조사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런 국정조사로 싸움하는 거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뭐 대상이나 범위 놓고 계속 그런 어떤 갈등, 지지부진한 갈등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더하면은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국정조사 받겠다고 하면서 사적 채용도 같이 같이 국정조사하자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여야가 받을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북송 받을 테니 청와대 대통령실 사적 채용도 같이 하자. 이렇게 조건을 건 거죠. 예. 이번 주도 참 쟁점들이 많습니다. 시작부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학교에서 성폭행 추락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가해 혐의 받고 있는 남학생이 간밤에 구속이 됐어요. 네, 그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런 사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예. 사건 개요 간단히 좀 짚어드리면 그러죠. 금요일 날 새벽 1시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1시 반에 이 남성 인하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거든요. 네. 이 학생이 학교 내 건물로 피해자인 여성 A 씨를 부축해서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CCTV로 찍혔어요. 네. 그런 다음에 새벽 4시쯤에 그 여성 A 씨가 건물 밖에 이제 쓰러져 있는 모습이 지나가던 행인한테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건물이 5층짜리 이제 캠퍼스 안에 있는 건물인데 3층에서 여성이 지상으로 추락해서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요. 이 피해자 A 씨의 옷 일부가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뭐 이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연하는 대목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 남자는 그 고의로 밀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경찰은 이걸 토대로 일단 중간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고요. 자, 억지로 내가 밀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 하면은 치사가 되는 건데. 고의가 아니면요. 고의가 아니면. 근데 만약 억지로 민게 되면 이제 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강 수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정황이 확인되면 중간간 살인으로 바꾸겠다라고 경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축을 해서 그 들어가는 게 CCTV에 잡혔는데, 네. 그러니까 뭐 같이 이제 술을 마신 거죠 대학생 동기들끼리.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준일 대표. 그러니까 형량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냥 준강강만 하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네. 만약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뭐 사망을 이르게 했었다. 그러면 중강간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만약에 이걸 살인까지 포함이 되면은 이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쟁점이라서 거기 3층에 이제 난간의 높이가 한 1m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허리 정도까지 오는 거예요? 허리 성인들? 배 정도까지 이제 그 왜 정도. 이 여성의 키가 160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실수로 이렇게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지를 어제 이제 과학수사대에서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실험했어요. 야밤에 시간까지 맞춰가지고 예. 실험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인하대 이 가해자에 예. 대한 신상이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다 털렸다라는 거라서 지금 SNS나 이제 온라인에 많이 유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적절한가 이제 보통은 이제 경찰이 신상 공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네. 이거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네티즌들이 먼저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교도소라고 예전에 맞아요. 뭐 살인 아니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자도 공개한 사람이 징역 4년 받았어요. 이거를 그 사람은 이제 조직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그러지만 이것도 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건 맞습니다. 디지털 교도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다가 다 탈탈 털어서 막 올리는 거였던 거죠. 그 중에서는 정보를? 잘못된 정보도 있어가지고 잘못된 것, 심지어 가짜 뉴스도 그래서 있었고. 징역 4년을 받은 바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지적이 되는 것이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 뭐
뭐 제목에다가 무슨 만취녀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비하하는 듯한 또 자극적인 제목들도 많아서 성범죄 사건 나올 때마다 그런 언론 기사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 여기 이나대 성폭행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